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가 된 전혜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말 믿기 힘든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일이 다른 분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살에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저희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름 알뜰하게 살아왔어요. 아들 수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성격도 반듯해서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수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럽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삶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보험금과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수호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하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면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수호야,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서 너 꼭 좋은 대학 보내줄게. 그러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 힘내자, 응?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해. 네가 성공하는 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엄마 고생 끝나는 날이 꼭 올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그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수호는 정말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도 하고 28세에 대학 동기였던 예쁜 여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는 첫 만남부터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고생 많이 하시면서 수호 오빠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어머님께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들 잘 받았으니까 저도 어머님 딸이 되어서 평생 잘해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가 되다니. 우리 수호가 정말 복이 많구나. 수연아,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나도 딸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기뻐.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자. 결혼 후 1년 만에 손주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힘들게 살아온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 2년 뒤에 손자 지훈이도 태어나서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문제는 수호가 결혼 후 직장을 옮기면서 강원도 원주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전남 여수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여수에서 원주까지는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정말 복잡했습니다. 기차를 몇 번 갈아타고 버스도 타야 해서 편도로 6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손주들을 자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호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고 가끔 용돈도 보내주고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여수로 내려와서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했어요. 손주들도 전화로나마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수호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전화가
2달, 3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제가 먼저 전화해야 겨우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직장일로 바쁘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건강도 나빠지는 경우도 많다는데 우리 아들은 잘 지내는지 늘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건강히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추석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수호 가족이 추석에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작년까지는 아무리 바빠도 명절만큼은 꼭 내려왔었는데 말이죠. 수호야, 올해 추석엔 언제 내려올 거니? 엄마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 그래. 지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놓고 지은이 위해서 송편도 예쁘게 빚어놓을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건데 엄마가 정성껏 준비할게. 언제쯤 출발할 거야? 아, 엄마, 죄송해요. 올해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추석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원 캠프 때문에 바빠서요.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명절에도 공부해야 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추석인데 아이들은 할머니 보고 싶어 하지 않니? 엄마도 지은이 얼굴 보고 싶은데 학원은 추석에도 하니? 그래도 하루 이틀은 쉬지 않아? 아무리 바빠도 가족이 모이는 명절인데 그럴 수 있어? 엄마가 혼자 차례 지내라는 거야? 네,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명절에도 특강이 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꼭 내려갈게요. 그럼 일 때문에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엄마도 몸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서 절을 하니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들이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손주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호야, 엄마가 원주로 올라가서 지은이 얼굴 좀 보고 올까? 너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며칠만 있다가 내려올게. 수연이도 육아 때문에 힘들 텐데 엄마가 도와줄게. 집안일도 해주고 애들도 봐주고 수연이 좀 쉬게 해줄게. 어때? 엄마,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수연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좀 어수선해요. 아이들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할머니한테 옮길까 봐 걱정돼요. 나이 많으신 분이 감기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내가 올라가서 수연이 돌봐주고 애들도 봐주면 되잖니.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시어머니가 도와줘야지. 감기는 뭐 조심하면 되고 마스크 쓰고 있으면 되잖아. 수연이 혼자 아픈데 애들까지 돌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수연이 나아지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몸 조심하세요. 혼자 멀리 다니시지 마시고요.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수호가 먼저 엄마, 수연이가 아픈데 올라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아프다니까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끊어버리고 손주들과 통화하고 싶다고 해도 자고 있다거나 학원에 갔다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깜짝 방문을 하기로 한 겁니다. 손주들 얼굴 보고 싶은 할머니 마음을 아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수에서 원주까지 가려면
먼저 여수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간 다음 지하철로 갈아타서 청량리역으로 가서 ITX를 타고 원주까지 가야 했어요. 환승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6시간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훈이 지은이를 만날 생각에 정말 설렜어요. 오랜만에 할머니를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기차 안에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방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과자와 장난감, 그리고 며느리를 위한 건강식품을 가득 넣었어요. 원주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수원의 아파트 앞에 선 것이 오후 1시쯤이었어요. 마음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곤함도 다 잊어버렸어요.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한참 후에 수연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수연이 표정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반가워하기는커녕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연락도 안 주시고 오시면 어떡해요? 수호는 지금 회사에 가고 없는데요. 정말 곤란한데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럽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수연아. 손주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연락하면 또 바쁘다고 할까 봐 그냥 왔어. 지은이는 어디 있니? 할머니 왔다고 해줘. 얼마나 컸나 보고 싶다. 6시간이나 걸려서 왔는데 애들 얼굴이라도 봐야지. 내가 뭔가 준비 안 된 거 있으면 도와줄게. 아이들은 지금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아이들 친구 엄마가 저녁까지 봐주기로 했거든요. 정말 오늘은 안 되겠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금요일 오후인데 아이들이 친구 집에서 하루 종일 논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수연이의 표정이나 말투가 예전과 너무 달랐어요. 예전에는 제가 오면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던 며느리였는데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집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거 봐요. 지은이랑 지훈이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수연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수연아, 애들이 집에 있잖니. 방금 웃음소리 들렸는데 왜 친구 집에 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6시간이나 걸려서 손주들 보러 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피하려고 해? 예전에는 내가 오면 그렇게 반가워했잖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야? 수연이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게 아이들이 방금 돌아온 거예요. 친구 집에서 놀다가 금방 들어왔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은 안 되거든요. 집도 어수선하고 아이들도 피곤해하고 있어서요.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 미리 연락드리면 제대로 준비해서 모실게요. 오늘은 정말 힘들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투도 예전과 너무 달랐고 뭔가 저를 피하려는 게 눈에 뻔히 보였거든요. 안 돼. 나 오늘 지훈이 얼굴 꼭 보고 갈 거야. 수연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를 피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손주 보러 온 게 그렇게 싫어? 나는 네가 친딸 같아서 얼마나 예뻐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이라도 했니? 수연이가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고 마치 억지로 들여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잠깐만요.
아이들이 곧 학원 가야 하거든요.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주말에도 특강 들어야 해서 바빠요. 그러니까 정말 잠깐만 계시고 가세요. 너무 오래 계시면 아이들 스케줄이 꼬여서 힘들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예전과 달리 왠지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거실에서 지훈이와 지은이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어색하고 낯설어 하더라고요. 지은아, 지훈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너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여수에서 여기까지 6시간이나 걸려서 왔어. 우리 손주들 할머니 안 보는 동안 얼마나 컸나 보자. 여기 봐. 할머니가 너희들 좋아할 만한 선물들 잔뜩 사왔어. 지훈이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이랑 지은이 좋아하는 인형도 있어.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할머니 하면서 달려와서 안겼을 텐데 지금은 어색하게 서 있기만 하고 대답도 시큰둥했어요. 할머니, 왜 갑자기 왔어요? 엄마가 할머니 당분간 안 온다고 했는데요. 저희 바빠서 놀 시간 없어요. 게임하고 있었는데 왜 방해해요? 엄마가 할머니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수연이가 아이들한테 제가 잘 오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해놓았던 거예요. 그것도 당분간이 아니라 아예 잘 안 올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도 손주들을 보니 반가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아이들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할머니가 우리 지훈이, 지은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굴어. 예전에는 할머니 오면 그렇게 좋아했잖아. 전화로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래?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할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자꾸 오면 엄마 아빠가 싸워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엄마 아빠가 목소리 높이면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시끄러워져요. 엄마가 할머니 전화 받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빠져요. 맞아요. 할머니 전화 올 때마다 엄마가 짜증내고 아빠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희도 할머니랑 통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오면 우리 집이 시끄러워져요. 할머니 오기 전에는 좋았는데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손주들이 저 때문에 부모가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저와 통화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선물들을 꺼내자 아이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역시 혈육은 혈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을 받고 조금씩 웃음을 보이는 손주들을 보니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런데 수연이가 계속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지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고 현관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이들도 곧 학원 가야 하고 저도 나가야 할 일이 있거든요. 평일에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 힘들어요. 다음에는 꼭 미리 연락 주시고 주말에 오세요. 주말에 오시면 저희도 여유 있게 준비해서 모실 수 있어요. 학원? 지금 오후 2시인데 무슨 학원을 가?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초등학생들이 가는 학원이 어디 있어? 수연아, 핑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어디 밤늦게 온 것도 아니고
손주 보러 온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해? 예전에는 내가 깜짝 방문해도 좋아했잖아. 요즘은 주말 특강 준비 때문에 금요일에도 가거든요. 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애들도 다 그래요. 어머님이 서울 쪽에 안 계셔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요즘 애들 교육이 정말 빡빡해요. 하루만 늦어도 뒤처져서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쁜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핑계가 너무 많았고 말할 때마다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예전에 며느리였던 수연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투도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누구 왔어? 현관에 여행 가방이 있던데. 설마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니겠지? 아들 수호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수호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연락도 안 하시고 갑자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수에서 혼자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준비도 못했는데 어떡해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수호야, 엄마가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전화해도 자꾸 바쁘다고 하고 손주들과 통화하고 싶다고 해도 핑계만 대면서 안 해주니까 답답해서 그냥 왔지. 근데 수연이가 자꾸 쫓아내려고 하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오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던 며느리가 왜 이래. 너희들 둘 다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수호와 수연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수호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가 미리 짜고 친 듯한 느낌이었어요. 엄마, 사실은 저희가 곧 이사할 예정이에요.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래서 집이 너무 어수선해서 손님 받기가 힘들어요. 짐도 정리해야 하고 아이들 전학 준비도 해야 하고 정말 바빠서 죽겠어요.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사? 언제부터 이사 준비를 했는데 나한테는 말도 안 해? 어디로 이사 가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엄마한테 숨겨? 이사 가면 손주들 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엄마는 가족도 아니야?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나만 빼고 결정하는 거야? 또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뻔했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이사 준비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새로 산 것 같은 대형 TV와 에어프라이어, 로봇 청소기 같은 비싼 가전제품들이 보였어요. 이사 준비를 한다는 사람들이 새 가전제품을 살 리가 없잖아요. 수호야, 이사 준비한다는 사람이 새 TV는 언제 샀어? 저기 있는 에어프라이어도 새 거 같은데? 이사 간다면서 왜 새로 물건들을 사? 그리고 박스 하나 안 보이는데 어디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엄마를 바보로 하는 거야? 수호가 당황하더니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편하게 지내려고요. 어차피 새 집으로 가져갈 거니까 미리 산 거예요. 박스는 아직 안 챙겼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더 따져 묻기 전에 지훈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 안 가요. 아빠 엄마가 맨날 할머니가 빨리 죽어야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 집을 팔아서 우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겨우 5살인 손주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지금 뭐라고 했니?
할머니가 잘못 들었나? 다시 한번 말해볼래? 아빠,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할머니 집이 우리 거가 되고 할머니 집을 팔면 돈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큰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빠가 할머니는 혼자 사는데 그렇게 큰 집이 왜 필요하냐고 했어요. 우리는 애들 둘이나 있는데 좁은 집에서 산다고요. 수호와 수연이 동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연이가 급하게 지훈이한테 다가가면서 소리쳤어요. 지훈아, 뭔 소리를 그렇게 해? 할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어디 있어? 넌 정말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떡해? 할머니가 기분 나빠하시잖아. 지은이도 거들었어요. 아직 6살이라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엄마가 할머니 빨리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할머니 집도 우리 거가 되고 할머니 돈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그러면 새 차도 살 수 있고 우리도 더 좋은 학원 다닐 수 있다고 했어요. 엄마도 그러면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 앞에서 제가 죽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다니요. 그것도 제 재산을 노리면서 말이에요. 수호야, 이게 무슨 소리니? 아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엄마가 죽어야 좋겠다고?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수호가 당황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 아이들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나? 정말 저희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야? 5살, 6살 애들이 저런 구체적인 말을 어디서 배웠겠어? 드라마를 봐서. 수호야, 엄마를 바보로 하니? 너희들이 평소에 그런 말을 하니까 애들이 따라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집 팔면 새 차 산다는 말까지 애들이 어떻게 알아? 수연이가 끼어들면서 변명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말을 그냥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말 어머님이 돌아가시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시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깝다고? 내 집이 아까워? 너희들이 언제부터 내 재산에 대해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내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아까우니까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소리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을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그리고 친딸처럼 아껴준 며느리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엄마가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내가 이렇게 6시간이나 걸려서 손주들 보러 왔더니 듣는 소리가 빨리 죽어서 재산 넘겨달라는 소리야? 이게 말이 되니? 이게 효도야? 이게 가족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호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아빠 없는 상황에서 혼자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밤에 일하고 낮에 일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너 뒷바라지 했는데 이게 효도냐? 이게 네가 어릴 때 엄마한테 약속했던 그거냐?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더니 결국 내 집을 탐내고 있었던 거야?
수호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뭔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연이가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어요. 이제는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님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뭘 하세요? 저희는 애들 둘 키우면서 전셋집에서 겨우겨우 사는데 어머님은 혼자 3억짜리 집에서 사시잖아요. 그게 공평해요? 저희는 아이들 학원비도 부담스러운데 어머님은 그 큰 집에서 혼자 편하게 지내시고 계시잖아요. 좀 나눠 쓰면 안 돼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재산에 대해 마치 자신들 것인 양 당당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숨기지도 않는군요. 저는 수연이한테 똑똑히 말해줬어요. 그 집이 네 집이냐고. 내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인데 네가 나눠 쓰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네가 그 집값을 조금이라도 보탰냐고.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수연이는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자신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고 아이들 엄마라면서 가족인데 당연히 나눠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애들 아빠 거 되는 건데 미리 좀 나눠 쓰면 어떠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그렇게 아껴준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저는 수연이한테 현실을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제가 그 집을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면서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빌딩 청소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20년 넘게 허리 아픈 거 참아가면서 손가락에 상처 나가면서 일해서 겨우 산 집인데 무슨 자격으로 나눠 쓰자고 하냐고 말이에요. 수호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제 다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수연아, 네가 전셋집에서 사는 게 내 잘못이야? 수호 월급이 적은 게 내 탓이야? 너희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전세 사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 화풀이 해? 내가 너희들 전세금도 안 도와줬어? 결혼할 때 예단 얼마나 해줬는지 벌써 잊었어? 아이들 태어날 때마다 돈 얼마나 줬는지도 기억 안 나?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뭘 했는데요. 명절 때마다 차례 준비하고 어머님 생신 때마다 챙기고 아이들도 어머님 생각해서 잘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돈이에요. 시간이 돈이라고요. 저희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어머님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희생 아닌가요? 모시고 산다고? 언제나 모시고 살았어? 너희들이 원주 살면서 나 모시고 살았다고? 수연아, 거짓말도 정도가 있지. 그리고 명절 차례? 1년에 2번 하는 거 가지고 무슨 큰일 한 것처럼 말해? 내가 수호 키울 때는 30년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키웠는데 네가 차례상 차리는 건 고작 몇 시간인데 내가 아들 키운 건 30년이야. 이제 수호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지 나서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말 있어요. 엄마가 혼자 사시는 건 엄마 선택이잖아요. 저희가 함께 살자고 해도 싫다고 하시면서 이제 와서 외롭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엄마가 저희한테 해주시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함께 살자고? 수호야, 네가 언제 나한테 함께 살자고 했어?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있어? 오히려 너희들이 원주로 이사 갈 때 엄마도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 엄마, 저희 새로 시작하는데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하지 않았어? 그게 거절이 아니었어? 수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수호야,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그럼 자식으로서 당연한 건 뭐야?
부모 재산 물려받을 생각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네가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 엄마가 죽으면 집도 차지하고 돈도 차지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나? 아빠 없어서 고생할까 봐 얼마나 애썼는데 결국 너는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야? 이게 네가 어릴 때부터 꿈꿔온 효도야?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요즘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현실적으로 힘들면 너희들이 더 열심히 벌면 되지. 왜 내 재산을 노려? 수호야, 네 나이가 몇이야? 35살이잖아. 35살 먹은 사람이 엄마 재산 물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럴 시간에 승진이라도 하든지 이직이라도 하든지 부업이라도 해야지. 왜 앉아서 엄마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 이제 지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커진 게 무서웠나 봐요. 할머니, 왜 소리 질러요?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때문에 화나 있다고 했는데 정말이네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맞네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냥 무서운 할머니, 부모를 힘들게 하는 나쁜 할머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훈이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친구들만큼 좋은 걸 못 산다고 했다면서요. 할머니가 돈을 안 주니까 더 좋은 집에 못 산다고. 친구들은 다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들은 아파트 아니라서 창피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아이들한테까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니. 저는 수호와 수연이한테 똑똑히 말해줬어요. 너희들이 애들한테 내 욕을 해댔냐고. 할머니 때문에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했냐고요. 제가 언제 너희들 돈을 뺏어갔냐고. 오히려 제가 주기만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말해줬어요. 결혼할 때 예단 5천만 원, 전세금 지원 3천만 원, 지훈이 태어날 때 산후조리원비 500만 원, 지은이 태어날 때도 500만 원, 매년 명절 때마다 용돈 100만 원씩 7년간 700만 원, 아이들 생일 때마다 선물비까지 합치면 총 1억 2천만 원이라고요. 수호와 수연이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구체적인 금액을 대니까 반박할 수가 없었나 봐요. 수연이는 여전히 억지를 부리면서 다른 집은 시어머니가 더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시어머니는 아파트도 사주고 매달 생활비도 준다면서요. 다른 집? 수연아, 너 다른 집 시어머니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그리고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너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 다른 집과 비교해? 6개월에 한 번 안부 전화하는 게 다인데. 명절에 만나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내가 말 걸면 대충 대답하고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야?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털어놓기로 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다 말해주고 싶었어요. 수연아, 수호야. 내가 너희들한테 실망한 게 이것뿐일 것 같아? 수연아, 너 작년 어버이날에 내 카드 몰래 써서 백화점에서 화장품 50만 원어치 사고 가방 80만 원짜리 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수호야, 너도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내 지갑에서 돈 몇 번 빼간 거 있었지? 내가 늙어서 바보가 된 줄 알았니? 수호와 수연이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들킨 것 같아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는 가족이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돈줄이 언제 끊어질지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수연이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도 변명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이제 정말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저는 선언했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는 남남이라고. 저는 너희들 할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라고요. 수호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수호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게 심한 거냐, 가족관계 정리하는 게 심한 거냐고 되물었죠. 수호한테는 제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제가 죽어서 제 재산 물려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제 재산은 다 사회에 기부할 거라고 말했죠. 수연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수연아, 너 마음속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계산까지 해봤을 거 아니야. 내 나이 73살이니까 평균 수명까지 한 10년 정도 남았나? 그동안 더 기다려야 하나? 10년 후면 지훈이 고등학생, 지은이 중학생인데 그때 대학 등록금 나오겠네.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 같았어요. 수연이 얼굴이 새하얘졌거든요. 표정만 봐도 정말 그런 계산을 해봤던 것 같았어요. 맞구나. 역시 그런 생각까지 했구나. 수연아,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계산까지 할 수 있어? 이게 사람이야? 이게 며느리야? 어떻게 시어머니 수명까지 계산할 수 있어?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 시작? 수호야, 엄마 마음에 박힌 못을 어떻게 뺄 건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다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해? 불가능해. 아들이 엄마 죽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해?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고. 제가 3억짜리 집에 혼자 산다고 했는데 그거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수호와 수연이가 동시에 당황하면서 물어봤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작년에 이미 그 집 팔았어. 그 돈은 다 정기예금에 넣어뒀지. 그리고 그 예금도 이미 사회복지법인으로 증여 절차를 다 마쳤어.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그 법인으로 넘어가도록 유언장도 써놨고. 변호사랑 상의해서 모든 서류 다 준비해놨어. 물론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걔들에게 한 방 먹이고 싶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분하고 속상했는데요. 그럼 저희는 그럼 상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노리던 3억도 없고 내 예금도 이미 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넘겼어. 독거노인 도시락 사업하는 데 기부했지. 너희들이 내 죽음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봤자 한 푼도 못 받아. 오히려 장례비도 너희들이 내야 할걸? 이들의 표정을 보니 속이 정말 시원했어요. 수연이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속이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다 처분하셨다고요?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매정하실 리가 없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매정하다고? 수연아, 네가 나보고 매정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
시어머니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보고 매정하다고? 웃기지도 않어. 그리고 용서, 뭘 용서해? 너희들이 나한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 아직도 재산 걱정만 하고 있잖아. 수호도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정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로 다 처분하신 거예요? 설마 저희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 아니죠? 엄마, 그럼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노후 자금도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요? 내가 어떻게 살든 네가 상관할 일이야? 수호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 남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쓸 필요 있어? 아니면 아직도 내가 뭔가 남겨놓았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충격적인 결정을 하신 것 같아서. 노후 걱정하지 마. 내가 바보가 아니야. 정기예금 이자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매달 이자만 150만 원 정도 나오거든. 나 혼자 사는데 그 정도면 충분해. 오히려 너희들이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월급만으로 살아야 하니까. 지훈이가 갑자기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 큰 집 못 가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 집 팔면 우리 아파트 간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수연이 지훈이한테 화를 냈어요. 지훈아,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조용히 해. 아니야, 지훈아. 맞게 물어봤어. 수연아, 애가 뭘 잘못했어. 엄마 아빠가 거짓말한 거지 애가 뭘 잘못했어. 지훈아, 엄마 아빠가 할머니 집 팔아서 큰 집 간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할머니 집이 없어졌으니까 못 가는 거야.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전셋집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이제 수연이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이들까지 이렇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로 다 처분하신 거라면 그럼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너희야. 애들한테 할머니 욕하고 할머니 재산 노리는 얘기하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이야? 수연아,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간단해. 너희들이 열심히 벌어서 살면 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너희들만 못할 이유가 있어? 수호가 마지막으로 가족이라면서 정말 이렇게 끝낼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가족이 서로 죽기를 바라냐고. 너희들이 먼저 가족관계를 끊었다고요. 이제 정말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할 말은 다 했어. 나는 가볼게. 수호야, 수연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게. 우리는 이제 남남이니까. 지훈아, 지은아. 할머니는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어머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들 일이야. 나는 이미 충분히 도와주었어. 1억 2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그걸로 10년은 넉넉히 살 수 있을 텐데. 아, 그런데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렸구나. 그럼 정말 어쩔 수 없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수호와 수연이 따라오면서 계속 말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현관문을 열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봐서 말했어요. 제가 죽으면 장례식 소식도 알려주지 않을 거라고. 너희들은 애초에 제가 빨리 죽기를 바랐으니까 굳이 장례식에 올 필요도 없다고요.
그렇게 문을 닫고 나왔어요. 뒤에서 수연이 소리 지르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원주역으로 가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원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여수로 돌아가는 6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한 말 중에 거짓말도 있었지만 그래도 속 시원하게 할 말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 수호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왔는데 다 무시했어요. 일주일 후에 수연이한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한 달 후에는 수호가 직접 여수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저 수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밤새 문 앞에 있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 가끔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더 이상 누군가 제 죽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제 재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수호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용기 내서 자신을 지키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답니다. 그럼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